안녕하세요. 오동엽 박사입니다. 작년 유변학 강의에 이어 고분자 물리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챕터의 고분자 물리화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처음 몇 강 정도는 고분자 기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그러한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알아서 잘 조절하시며 수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은 고분자의 어떤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펜을 켜겠습니다. 네. 그 고분자라는 학문의 역사 순서와도 이 일맥상통하는데요. 먼저 고분자 폴리머라는 것을 정의하기 전에 더 큰 개념인 거대 분자 매크로몰레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과학공학계지 ACS가 발행하는 고분자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의 이름이기도 하는데 폴리머라는 정의가 생기기 전에 먼저 매크로몰레큘라는 단어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큰 분자라는 말씀을 large molecule이란 말이고 생물이라든지 생물에서 어떤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거대 분자다. 그리고 이 거대 분자의 정의는 이러한 것처럼 공유결합으로 분자들이 길게 이어진 그러한 분자를 의미하는데 그렇지만 단순히 큰 분자를 정의하다 보니까 탄소 나노튜브도 나노 사이즈고 분자량이 굉장히 큽니다. 길이는 수 마이크로 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까지 이제 매크로 몰레큘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이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폴리머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를 포함하고 있는 마크로 몰레큘스라는 거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분자는 폴리머는 이제 정의는 반복되는 많은 리피팅 서브 유니트, 반복되는 단위체, 단량체라고 하는 모노머라고 하는 서브 유니트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고분자라고 합니다. 왜 반복되는 어떤 하위 단위가 있어야 되느냐?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물질의 원리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한 물질을 통제해서 원하는 특성을 갖게 하고 싶어 합니다. AAAA를 했더니 어떤 물질이 나타났네. 그럼 BBBBB 하면 이런 물질이 나타났는데 A와 B를 반반씩 섞으면 이런 물질이 일단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A를 한 5번 반복하고 B를 5번 반복하고 A를 5번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 A, B를 한 번씩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10개씩 텀을 두고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과학적으로 서브 유닛의 순서나 어떤 길이를 반복 순서나 길이나 이러한 조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얻어진 지식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의미에서 반복 단위의 패턴을 중시하게 되고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 단위를 갖는 반복 단위가 많이 붙어 있는 분자를 우리가 고분자라고 하고요. 영어란 폴리머에서 MER은 반복 단위의 하위 조직이라고 하는 이 단량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폴리는 이것이 다수가 있다고 해서 반복되는 게 다수가 붙어져 있는 큰 분자라고 하는 게 폴리머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소재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기 고분자도 고분자에 포함되지만 다음 강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대표적인 유기 소재입니다. 일반적입니다. 제가 자꾸 예외를 말씀하시면 예외가 제가 말하는 말마다 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정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예외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여기를 먼저 하고 추후 강의에서 예외를 배워 나가야지 오늘부터 예외만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워져서 통상적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무기 소재는 다양한 원소, 주기를 표현하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있죠. 다양한 원소를 이온 결합으로 조합을 해서 특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거죠. 그리고 물론 배위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소가 갖는 각기의 특성이 있을 거고 원소를 이렇게 조합해서 또 다른 특성을 갖게 할 수 있겠죠. 원소 조합을 다양하게 하면서 두 개 갖는 특성을 조합하고 그 원소의 반지름과 뭐 이런 것들 안에 내부의 전자가 몇 개 비어 있느냐 뭐 d 오비탈이 어땠느냐 저땠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고 그 물질을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것이 무기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 소재는 원소가 단순합니다. 주로 탄소, 수소, 이까지 질소, 산소 이까지 해서 뭐 90% 이상, 95% 이상이고 가끔 뭐 인이나 화학 또 다른 원소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 소재는 원소가 단순하고 이 원소들은 공유 결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고분자는 이런 공유 결합으로 인해서 유기 분자가 실타래처럼 사슬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분자가 붙어 있는 이 학문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특히 물리화학이나 물리 쪽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답변을 시작할 때 항상 고분자는 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붙이면은 일단 질문의 반은 맞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고분자를 전공해서 아는 척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 고분자는 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붙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공자라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고분자를 아는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 결합으로 사슬을 만들고 사슬 내부에 사슬이라고 하면 이 사슬 하나죠. 뱀이나 기차라고 하면 배 한 마리가 다른 부위 머리 부분이 꼬리 부위 그러니까 사슬 내에서 비공유 결합을 하는 거를 하거나 혹은 다른 기차와 인터랙션 하는 것 비공유 결합을 이룸으로써 이러한 비공유 결합을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고분자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달라지고 그 특성이 발현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슬, 체인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슬인데 그러면 왜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책에 보시면 메탄, 에탄, 프로판, 뷰탄, 펜탄, 헥산, 그 다음 이렇게 점점 커서 옥탄 이런 점점 증가하면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면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끓는 점 고등학교 책에 너무 나올 텐니다. 끓는 점이 녹는 점이 이런 것들이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C의 개수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을 계속 증가하다 보면 C를 계속 증가하면 왁스가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왁스가 좀 증가하면 촛농처럼 초가 되겠죠. 초에 쓰이는 소재 초에 쓰이는 물질을 뭐라 그러나 제가 갑자기 생각하려면 기억이 안 나는데 초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될 거고
계속 증가시키면 LDP가 되고, 더 증가시키면 HDP가 되고, 더 증가시키면 울트라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폴리에틸렌이 되겠죠. 왁스와 어떤 폴리에틸렌 사이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 녹는점이 혹은 뭐 점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점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그게 분자량에 대해서 이 점도가 증가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울기 1을 가지고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3.4가 됩니다. 이 변곡점을 우리가 임계분자량, 크리티컬 몰레큘러 웨이트라 그러고, 이것은 사슬의 특성이 때문에 여기서 사슬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분자량부터는 사슬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슬 특성의 속박이라고 하는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실타래를 엉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로 지수가 1승에서 3.4세, 특히 점도에 있어서 다른 인장 강도나 이런 것도 다른 기울기 변화가 있습니다만, 점도에 있어서는 이 파워로가 1에서 3.4가 되는 지점에서 사슬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분자가 사슬이 되면서 나타내는 특성을 제가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이 인탱글먼트, 토폴로지컬 인탱글먼트. 두 번째로 확산 속도가 거동이 매우 느려집니다. 세 번째로 분자 간의 패킹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때, 폴리에틸렌 같은 거는 결정화도가 매우 높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이 저분자 물질과 비교해 구분되게서 나타난 특성인데, 고분자가 사슬이 되면 사실상 싱글 크리스탈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결정화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고분자 교과서를 보면 스파게티 라이크한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파스타 중에서 짧은 면이 마카로니 같은 거는 하나를 찝으면 다른 게 딸려오지 않죠. 그런데 스파게티면은 긴 파스타인 스파게티면은 면발 하나를 집으면 다른 것이 딸려옵니다. 만약에 파스타 면끼리 짧은 마카로니나 긴 스파게티 같은 면 사이에 어떤 양념에 의한 접착력을 반데르 발스라포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면을 한번 당겨보면 이 면과 면 사이 접착력 때문에 딸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면과 면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점도에 있어서 기울기가 1에서 3.4가 되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 가지고 실놀이를 하다 보면 실이 길어지면, 놀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꼬여있고 풀 때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생활성에서 발견한 현상의 인탱글먼트를 이 고분자 사슬에 도입해서 인탱글먼트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약간 일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인탱글먼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지 같은 그러한 저분자 물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반지가 이렇게 사슬을 끼게 하고, 사슬과 사슬이 이렇게 사슬과 사슬이 인장을 통해서는 당겨지지 않게, 이렇게 인장을 통해서는 당겨지지 않고 어떤 힘을 받게 되고, 또 사슬은 이렇게 미끄러 나가는 인탱글먼트 가지고 장난을 쳐서 재미난 소재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건 최근에 제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최근에 이런 인탱글먼트를 이용한 도르래 같은 이러한 분자도 디자인해서 최근의 연구 동향은 이러한 것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는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분자 멜트나 솔루션의 점도가 높죠. 이 확산 속도가 높기 때문에 느려지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는 건데, 점도라는 건 어떤 유체 물질이 원래 변화될 때, 외부에서
흘러가게 만들 적에 안 흘러가게 하는 저항력을 우리가 점도라 그러는데,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멜트와 솔루션은 점도가 높습니다. 고분자 멜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다른 쪽까지 잉크 물질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분자에서 이렇게 믹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요. 뭐 저분자 물질들은 믹싱 관련된 얘기가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고분자는 얼마나 믹싱을 잘하느냐, 이런 확산 속도가 늘기 때문에 믹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러한 공학적, 과학적, 학문적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 예로 이 고분자 멜트를 다른 고분자 섞거나 아니면 어떤 필러를 집어넣고 혼합을 위해서 트윈 익스트루더라는 어떤 혼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익스트루더라는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샤프터라는 믹서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요철을 하는지, 요철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샤프트 디자인이 고분자의 믹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 만큼, 이만큼 이제 느린 확산 때문에 혼합이 어렵고 이 거동이 느리다, 고분자의 거동이 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느린 확산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예는 축합 반응에서 뒤로 갈수록 느려지는 게 있습니다.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고분자를 이렇게 단량체와 단량체가 있으면 단량체와 단량체 사이가 어떤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대표적인 예가 물이겠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가수분해 반대 반응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반응을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나일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다이엑시드와 다이아민을 반응시켜서 아민과 엑시드 사이에서 아마이드기가 형성되면서 반응하는 건데, 초기에는 이러한 다이아민과 다이엑시드의 확산 속도가 느려서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체인 끝과 체인 끝이 만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확산 속도에 관계가 없다 치면은 몰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그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익스포넨셜리 반응 시간이 증가합니다. 몰 숫자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에 의한 느려진 속도가 아니라 체인이 움직이면서 꼬리와 꼬리가 만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예로 NMR, HNMR, 수소 NMR로 여러분들이 몰비를 측정하죠. 그러면 체인 엔드와 체인 중간에 있는 그런 물질과의 적분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몰 당량비를 나타내면 이 체인 엔드와 이 반복 단위 숫자를 계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확산 속도가 높다면 단순히 몰비와 이 체인 엔드의 몰비와 이 중간에 반복 단위의 사슬의 비가 당연히 적분 비대로 나올 텐데, 얘를 스케일을 작게 하면 왜곡되게 나타납니다. 이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체인 엔드가 디텍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체인 엔드를 적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NMR의 스캐닝 시간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성능이 좋은 NMR을 이용해서, NMR 헤르츠가 더 높은 애를 이용해서 오랜 시간 스캐닝해야지 체인 엔드의 적분비가 제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리화학적으로 고분자가 길어지면서 사슬 구조를 가지면서 거동이 느려지고 확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분자는 결정화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치가 커지고 길어짐에 따라서 패킹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상자를 패킹하기 쉽지만 가늘고 긴
상자를 패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상자가 빳빳하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꼬여 있고 그래서 얘를 펴가면서 아니면 접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패킹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가령 이런 예를 들면 어떤 축구 경기장의 영화관에 개개인 보고 의자에 가서 나란히 앉으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의자에 차곡차곡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10명씩 손을 잡고 의자에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은 짧은 시간 내에 뭐 10분 이내 뭐 1분 이내 앉으라 그러면은 뭐 우왕좌왕 되겠죠. 지나가다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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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다른 그룹과 부딪히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포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10칸 있는 자리에 12명이 앉아야 되면 한번 꺾어야 되겠죠. 이 그룹을 한번 꺾어야 되기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겠죠. 그래서 고분자가 되면 결정하도가 매우 느립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대표적인 물질만 선택했다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프탈렌 같은 저분자는 이렇게 엑살리 픽을 찍으면 매우 규칙성이 높기 때문에 픽이 다수가 나타나고 뾰족뾰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폴리에틸렌이 고분자 물질 중에서 결정화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브로드한 픽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킹 덴시티가 높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고분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짧게 준비했는데요. 고분자 물리화학 1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고분자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